자용백문이 무고하니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초육,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구이효, 전부 다가 손목에 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무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백모 띠풀이라 띠풀로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드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달다 음목에 해당되겠죠. 왜냐면 띠풀도 바로 저기 물가에서 자라는 것, 그 다음에 양도 물가에서 자라는 것, 그래서 다 음목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과의 세상에서 초육 같은 건 양이 양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손수운한 덕을 갖추고 있는 바람기의 가장 아랫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용백문이 무고하니라 라고 이렇게 주공해 하셨네요. 자, 까는 것을 그저 까는데 뭘로 썼느냐면은 백모, 하얀 띠풀로써 썼으니 허물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까는데 하얀 띠풀로써 했다는 그 백모의 쓰임새를 알아봐야 되겠죠. 손괴 자체가 동남 손방에 해당되고 음목에 해당되고, 이거를 백이라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흰색 개념으로도 쓰고요. 또 한낮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흰색으로 쓰고, 그 다음에 모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술을 거르는 데 쓰거나, 그것이 이제 축주 개념이죠. 이전에 한번 봤을 겁니다. 그 제나라가 초나라를 침공했을 때 초나라에서 야, 너네하고 우리하고 저기 뭐 맞닥뜨릴 일이 없는데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까지 침범해 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마소가 바람 날 일도 없는데 왜냐면 이 나라 소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저쪽 말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바람 나와서 새끼 나오면 야, 그거 누구 거냐 해서 심판에 그럴 일도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은 옛날에 누구예요? 그 우리 제나라하고 노나라는, 그 제나라하고 노나라는 누구냐면 무왕으로부터 명을 받기를 어떻게 되냐. 왜냐면 제나라는 누가 태공, 강태공이 제후로 갔고, 그 다음에 노나라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은 주공의 아들이죠. 아들이 이제 제후를 갔을 때 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있거들랑 이 막 천자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둘이 힘을 합하여서 천자를 구해야 된다, 이 유언을 내렸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당신네 나라에서 초나라는 뭐 물이 많으니까 그게 띠풀이 난답니다. 그래서 곡물로 바치는 것이 백모를 띠풀로 바쳐야 되는데 아마 너네들이 지금까지 저기 띠풀을 지금 곡물로 제대로 안 바쳤다. 그래서 황제가, 천자, 그때는 황제가 아니라 천자가 띠풀이 있어야만이 술을 만드는데 저 이른바 뭐예요? 그 제사에 쓸 그 술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응징하려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쓴 말이 바로 축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술을 거르는데 바로 하얀 띠풀을 깔고서 이제 해서 이제 잡것을 이렇게 제거하는데 쓰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지금 대체로는 충청도 쪽에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그 강신주를 뿌릴 때 먼저 술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사를 올리기 전에 먼저 강신주를 옛날 같으면은 집 안팎에 이리저리 뿌려가지고 향이 올라가서 신을 부르고 밑으로 있는 백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대신 뭐로 하냐면 띠풀, 모사 그릇을 쓰는 겁니다. 그걸 모사라라고 하는데요. 하얀 띠풀을 끊어다가,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그죠? 그릇에다가 여기다 이제 깨끗한 모래를 담고 여기다가 이제 그 띠풀을 요렇게 해놓는 거죠. 해놓고 강신주를 요렇게 부어 놓습니다. 그래서 향을 맡고 이른바 신이 강림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모사 그릇에서 쓰기 때문에 이 띠풀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죠? 그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찮은 물건이긴 하지만은 참 정성스러운 치성을 드리는데 쓰더라. 다시 말해서 이런 대과의 세상을 건너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뭐더라? 정성이 되는 거죠. 지극한 정성으로서 이거를 맞이하고 지극한 정성으로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초육자리에 자용백문이 무고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초는 이 음유 손체의 처하하니, 그죠? 음유로서 음유의 손체이면서 그 다음에 아래에 처해 있으니 과어 외신자애라. 그래서 뉘우치고 두려워하고 삼감에, 그죠? 두려워하고 삼감에 지나친 자이라.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보통 옛날 어른들은 요거 많이 하죠.
요즘엔 치성 드린다라고 하는 치성 개념 자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게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다 보면은 돈과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정성이 없어지는 거 절대로 정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외신에 지나친 자이고 이유 제하하니 유로서 아래에 있으니 용모 자물지 상이며 띠로서 그죠? 띠풀로서 그 물건에다가 물건을 띠풀에 그 물건 까는 띠풀로 물건을 까는 상이며 그 다음에 부저지 자이모하니 그 다음에 여기다 둘 섞일 착자는 둘 조자로 썼죠. 우리 개사전에서 공부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땅에 두더라도 그러니까 부조저지라도 그죠? 저 땅에 두더라도 두지 않고 저 땅에 두지 않고네 부저저지 땅에 두지 않고 띠풀을 까니 그죠? 이 띠풀을 까니 과어신자애라. 그 다음에 삼감에 지나친 자인이 시무고라 이로써 허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 땅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강신주를 땅에 부어도 괜찮은데 꼭 띠풀로서 이렇게 해서 정성 깨끗하게 여기다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붓는 것이니 그 삼감에 지나친 자이라. 시 이로써 무구라. 자지 위물이 잘한다. 모지 그 띠풀의 물건 됨이 수박이 용가중자는 아주 박한데도 비록 박하기는 하지만 그죠? 얄팍한 거 박하기는 하지만 중요하지 않고 그죠? 귀하지도 않고 박한 것이긴 하지만 가히 중하게 쓰는 것은 이용지 능경신지 도해라. 능이 공경하고 삼가는 도를 이룸이니 신수 사술 이행이면 이러한 방법을 삼가 지키면서 행한다면 기유 실호 대과지 용냐리요. 어찌 대과의 쓰임에 그죠? 대과를 쓰는데 대과의 쓰임에 실수가 있겠는가? 개사 상전 제8장에 이르기를 구조저지라도 이 가이언을 그죠? 저 땅 진실로 저 땅에 두더라도 괜찮거늘 자지 용모하니 띠풀로써 까는데 띠풀로써 하니 하구 지유리오 신지 지하라. 무슨 허물이 있겠는고 상감의 지극함이라.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지 위물이 무릇 띠풀의 물건 됨이 박이용은 박한데도 쓰는 것은 가히 그 중히 여김이니 신사술야 하여 이러한 방법을 써서 이왕이면 이로써 간다면 기무구의라 하니라. 여기까지가 개사상전 제8장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하는 바가 없다라고 하니 언경신지 지하라. 바로 공경하고 삼감의 지극함을 말함이라. 모수 지박지 물리라. 띠풀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지극히 박한 물건이라 연이나 그러나 용직하 심중하여 쓰임이 가히 매우 그 다음에 중하여서 이지자천즉 이로써 천이라 하면 천신한다 라는 뜻이죠. 새 물건이 나오면 그때그때 제사한다 라는 제사를 올리는데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이로써 그 제사를 올리는데 깐다면 위중신지 도니 바로 중이 신중한 도가 되니 시용지 중야라. 바로 이것이 바로 쓰이는 것을 중히 여김이라. 중함이라. 쓰임의 중함이라. 인지 과어 경신에 사람이 공경하고 신중함에 지나침은 위지, 지나침은 경신은 지나침은 위지 비난이 가히 보기하니 무관이 이것은 위지 비난. 그래서 어렵지 아니하고 그래죠. 어렵지 아니하여서 어렵게 되지 아니하여서 그 편안함을 보존하면서 허물이 없게 되는 것이니 허물을 없이 하는 것이니 구능 신사도하여 진실로 이러한 도를 능히 삼가서
추이 행지면 이것을 미루어 가면 어사의 기무소실이리라. 이래 그저 그 실수하는 바가 없으리라. 주자는 당 대과지 시에 대과의 때를 당하여 이 음유 거손하하니 음유로서 손교의 아래에 거처하니 외어 아니 과어 의신이 무구자야라. 그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삼감에 지나치면서 허물이 없는 자이라. 그러므로 기상점이 여차하니 백모는 물지 여차라. 백모는 물지 결자라. 흰띠풀이라는 것은 물건의 깨끗한 것이라. 나머지 다 설명된 내용. 그 다음 이에 대해서 공자가 상에 자용백모는 유제하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드러움이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직은 본인은 나는 지금 대과의 상을 대과를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뭐예요? 약한 재질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치성을 드리는 일밖에 없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힘이 안 되면은 남들 잘 되도록 그저 모두가 다 무탈하도록 열심히 치성을 드리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정자의 전에 보면 이 음유 처 비하지 도는 음유로서 비하한 자리에 처하는 도는 유 당 과어 경신지 이라. 오직 마땅히 공경하고 삼가는 뜻을 삼감에 지나칠 뿐이니라. 경신이라는 말이 우리 어디서 나왔었죠?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죠. 수천수계였죠. 우리가 수천수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른바 유자의 법도를 가리킨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 수천수계에서 바로 공경하고 삼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내 강조된 괴였습니다. 초유부터 육교까지 경신이라는 말. 어쩌 새로 나온 말이 아니라 수천수계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란 몰라도 여기 역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천수계는 거의 이렇게 익혀 두셔야 될 겁니다. 도대체 유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수천수계 가지고 쭉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인은 두 번째는 구인은 고양이 생제하며 노부 듣기 여천이 무분리하니라. 참 이런 경우도 참 기가 막힌 비유죠. 이 주역이라고 하는 고양이 그러면은 고양이다 그럼 뭐예요? 늙은 버드나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고목이 된 버드나무가 다 고목이 돼가지고 가지들이 웬만하면 다 지금 다 없어져 쓰러져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면 생기에 다시 뿌리가 난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뿌리가 나며 그 다음에 다시 뿌리가 난다라는 것은 이제 옆에서 달리 새끼를 쳐가지고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부 듣기천이 늙은 지아비가 그 젊은 여자 처를 얻으니 그저 젊은 여처라는 것은 여태 여라는 것 여처는 젊은 여자 개념인데 젊은 처를 얻으니 무분리하니라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이는 뭐냐면은 다시 생한다 이 소리가 되겠죠. 다시 자식을 낳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고양이라라고 하는 것, 늙은 고목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택멸목의 되는 거죠. 택멸목의 상에서 이미 자 늙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늙어서 부인은 죽고 그래서 다시 제출을 하는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밑에가 음효이기 때문에 여기 가능하죠. 양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바로 아래에 있는 여자를 취한다. 아직은 여기가 나이가 위니까 더 나이가 많은 거고 양이니까 남자가 되고 여기는 음이니까 여자가 되고 아래이니까 젊은 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얻어서 그죠? 얻었으니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 후손이 없다가 다시 생하는 이치가 있다 이 소리인데요. 이 의미 잘 보면 여기도 그러니까 뭐 비유적인 고 여기 이렇게 되죠. 나무 목자 빼면은 고 여기 동방목해서 다시 생한다라는 동방목이라는 봄이 되어 다시 생하는 거니까 고 여기 다시 생하는데 어디서 생겨난다? 생체 아우에게서 생긴다 이 소리죠. 아우에게서 생기는 이거 누구 얘기 같아요? 딱 보니까 공자님이죠. 그죠? 공자가 어떻게 되냐면 노부한테서 태어났죠. 노부가 숙량을이라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공자를 낳는 거잖아요. 그죠? 위에는 큰 아들이 하나가 있었죠. 큰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큰 아들 몰라요?
논어에 보면은 저기 남용이 거기 그 저기 뭐야 형님의 아우의 그 저기가 되잖아요. 사위가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딱 공자가 아니었으면 주역이 우리한테 전해질까? 얘기죠. 일부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고양이 생제 아니니까 야, 그 옛날에 중국은 형님의 나라고 우리는 뭐 아우의 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 동방의 역도가 다시 필 것이라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보면 기가 막힌 공자를 얘기하는 얘기죠. 그 공자가 이후에 세상의 모든 이른바 도를 다 정리를 하시고 우리한테 그 전해주신 분입니다. 바로 고양이 생제하며 노부 듣기 여천이 무불링이라. 이거 보면은 기가 막힌 하여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도 아마 이걸 아셨는지 그래서 가수년하야 52학이면 그죠? 무대과일이라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에 대한 본인의 그 지명 그죠? 지명을 아시지 않았어요. 그 지명이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전을 보면은 양지 대관이 비음즉 합이라. 양의 대관이 음하고 가까이 있어서 양이 지금 많으니까 원래 음양 짝이 돼가지고선 딱딱 짝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그죠? 모자라니까 그래서 음하고 가까이 있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하고 합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효 개 생상하니 이효와 오효는 다 생하는 상이 있으니 뭔가를 낳는 상이 있으니 오효에는 이제 여기는 누구하고 만나겠어요? 여기하고 이렇게 만나겠죠? 근데 음이 위에 있으니까 이건 젊은 남자가 늙은 여자를,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얻는 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특별히 뭐 기릴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자, 일단 봅시다. 그래서 이와 오효가 다 생하는 상이 있으니 구이, 당대과지 초하여, 구이는 대과의 처음 때를 당하여서 득중이 거유하고 중을 얻어서 유에 거처하고 초밀비 상녀하며 그 다음에 초구와 더불어서 매우 가까우면서 서로 더불며 그 다음에 초기 절비어 이하니 역시 초도 이미 이와 매우 가까우니 이부 뭉어상하니 그리고 이는 다시는 저 위와는 응하지 않으니 이때 위라고 하는 것은 누구? 9호가 되는 거죠. 9위가 둘이 응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둘 다 양양이라 이 소리 정응이 아니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와 5가 다시는 그저 위와 그러니까 2가 위에 있는 9, 5효와 응함이 없으니 기상녀 가지니 그 서로 더불물 가히 알 수 있으니 시 강과 인이 능이 중자처하여 그래서 이에 강과한 사람이면서 능이 중으로서 스스로 처하여서 용유상자야라 음을 써서 그죠 유를 써서 서로가 건너는 자이라 대과의 때를 이렇게 해서 건너는 자이라. 강과 즉 불능유 소이하니 강이 지나치면 능히 하는 바가 있지 못하니 구삼이 바로 이것이라. 너무 지나쳐도 오히려 안 되는 거죠. 적절히 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고 그 다음에 시중용유 중 중을 얻어서 유를 쓴다면 능성대과지 공이니 능이 대과의 공을 이루니 구이시하라. 구이가 바로 이것이라. 양자는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양기 이감지 물이요. 그리고 이감지 물로 양기를 쉽게 느끼는 물건으로 양과즉 고이라. 그런데 양이 지나치면 오히려 시들어 버리느니라. 양이 고이 부생제하니 양이 이미 시들어서 고목이 되어서 시들어서 다시 그런데 뿌리에서 나오니 뿌리를 내니 양과의 미지어 극례라. 양이 지나친데 아직은 끝나는 데까지 그죠? 다 극이다 그러면 죽는다 이 소리. 그 극한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함이라. 구이 양과의 여초하니 구이가 양이 과한데 그런데
육과 더불었으니, 그죠? 양이 과한데, 구이가 양이 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한 속에서, 그죠? 과한 속에서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과한 속이 지금 처음이고, 그러면서 초구와 더부니, 바로 뭐냐면 노부가 여처를, 그죠? 얻은 상이고, 노부의 등 여처죠. 노부가 여처를 얻었다라면 능성 생육지 공이니, 능이 생육하는 공을 이루니 이득 중거유의 여초라. 아니다, 맞나? 이가 능이 가운 이가 중을 얻어서 유에 거쳐 하면서 초와 더분이라. 그러므로 능부 생제의 무과극지 실하니, 능이 다시 뿌리를 내어서 그 과극한 실수가 없으니, 그죠? 과극한 실수가 없으니, 그 지나쳐서 다 하는 그러한 실수가 없으니 무소 불리하라. 이롭지 아니한 바가 없느니라. 약 대과면, 대과에 있으면 양효 거음즉 선하고, 양효가 음에 거쳐하면 선하고, 적절히 중이 믹서가 돼 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와 사가 바로 이것이라. 바로 두 번째 자리 음자리에 양이 왔고 또 역시 음자리에 양이 온 요런 경우가 괜찮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라. 대과인데 거기다 또 양이면은 너무 과강 양강 되기 때문에 극강이 되는 거죠. 극강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사가 이것이라. 이 불언 길은, 그런데 이 두 번째 자리에 대해서 길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불리라라고 한 것은 방언 무소불리하니 바야흐로 이롭지 아니한 바가 없다라고 말했으니, 이거 뭐죠? 갑자기 거쳐져 미거지 길냐라. 갑자기 그저 길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니라. 이제 노부가 여자를 얻어서 자식을 하나 낳았으니 그 자식이 뭐가 될런지는 더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롭지 않아. 일단은 다시 그저 후손을 두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재라고 하는 것은 뿌리라 이 소리입니다. 제 소리는 뿌리인데, 유곤 권진표라. 유곤이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 해제 때 사람입니다. 요 진나라 해제 때 사람이 올린 그 권진표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냐, 유생 번화 고제라 하니 바로 그 고제에서, 그죠? 옛날 그 죽은 저 고목의 뿌리에서, 고목의 재라고 했다. 일단 고목의 그 뿌리에서 꽃들이 그냥 환하게 피었다라고 하니, 번성하게 꽃 피었다라고 하니, 이때 바로 위 고근예라. 바로 그 여기서 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재, 생재의 재자는 뿌리 재자의 재와 같은 것이니 바로 고근이라. 정현의 역에도 또한 작재자는 여재와 동일하. 같이 둘 다가 같은 글자라는 뜻입니다. 주자의 본의를 보면 양과지 시 비초음이라 고로 상점이 여차라 그랬죠. 양이 지나침의 그 시작, 양과지 시라 그러면은 여기 이거 네 가지죠. 이 네 개의 처음이란 뜻입니다. 그 네 가지 가운데 그 네 개의 양 가운데 처음이면서 초음과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상점이 여차라 했고, 재라고 하는 건 역시 뿌리라 이 소리입니다. 영어 하자에라. 뿌리니 아래에서 지금 번성하는 것이라, 자라나는 것이고, 영어 하즉 아래에서부터 지금 번성하면, 그죠? 번성하면 생어 상의니, 그 다음 위에서 아래 속에서 이렇게 해서 영화로 오면 속에서부터 이렇게 그 위에서 생하니, 부수 노이 등 여처는 비록 늙었지만은 젊은 여자를 얻는다는 것은 마치 생육의 공을 이루는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밑에를 보면은 운봉호시왈 손은 위 목이요, 그죠? 손이 목이요, 태위 태이니, 그죠? 손은 나무가 되고 택은 바로 연못이 되고, 그 다음에 양은, 그죠? 버드나무 양이라는 양은 근
택지 목이라. 그죠? 이른바 연못 가까이에서 자라나는 것이라. 연못 가까이에 있는 나무라. 그러므로 이 취상하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상을 취했고, 그 다음에 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과의 상이니, 그죠? 나무가 대과했다라는 것은 나무가 늙었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대과의 상이고, 그 다음에 재라고 하는 것, 그죠? 재라고 하는 것은 초재 하상이라. 다시 뿌리를 낸다라고 하니까 그 초가 아래에 있는 상이라. 그러니까 재라고 하는 것 밑에가 열려 있으니까 땅 음토니까, 그죠? 이런 의미가 되고, 노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부는 구의 상, 늙은 지압이다라는 것은 바로 구상이다 그러면 양의 상이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양의 상이고, 여처는 그죠? 초유의 상이고, 그러니까 초육의 그 유가 되어서 제하상 아래에 있는 상이니, 구의 양이 수과하나, 그죠? 비록 지나치기는 하지만 하비어 음하니, 아래로 바로 음과 가까이 있으니 마치 뭐와 같으냐, 고양이 수과어 노하니, 그죠? 고양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늙음에 지나쳤지만, 다시 말 매우 늙었지만은 그 뿌리가 그죠? 영어 하즉 뿌리가 그런데 아래에서 다시 번성하게 되면 부생어 상의라, 위에서 다시 생하니라. 그래서 노부의 등 여처는, 노부이면서 여자의 여처를 얻었다는 것은 수과의 상녀나, 비록 서로 더부는 것이, 이거 좀 너무했죠, 그죠? 그래 너무한 것이지만 이겁니다. 지나쳤지만 서로 더부는 것이, 나이가 너무 많으면 더부는 것이 좀 너무하긴 했지만, 종능 끝내는 능이 성생육지 공이라, 그죠? 생육의 공을 이루니라. 무타라 다른 것은 없느니라. 이양종음이고, 양으로서 양이, 그죠? 양이 음을 따르고, 그 다음에 과히 불가, 지나쳤는데도, 그런데 지나치지 않는 것, 지나치긴 했지만 그래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바로 생도해라. 그러나 지나친 대곽계 있지만은 그래도, 그리고 또 노부가 여처를 얻는 것도 지나치긴 했지만 이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하긴 했지만 불과 허물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죠? 그냥 둘이 좋아서 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낳기 때문이라. 이런 바로 이 얘기입니다. 생도라. 왜냐하면 여기라고 하는 것,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생하는 도를 표현하는 거죠. 하늘이 생생하는 도가 있기 때문에 주역을 생생지 여기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사람도 그걸 이어받아서 바로 부부간에 그 부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길러 나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도를 이어받기 때문에 지나치긴 했지만 이거를 허물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여기 어디에, 저 뒤에 나오는 거 보구나. 그 뒤에 보면은 거기 그 귀산양시 거 봅시다. 그 뒤에 귀산양시왈 이의 내용이네. 문지 촉승컨대, 내가 총나라에 갔을 때 어떤 총나라 중한테 들었는데 사효의 강은 수동이 목이나, 그죠? 비록 다 같으면 사효의 강이 수동이나, 그죠? 비록 같기는 한데 다 같이 나무가 되는데 사효가 다 나무가 된다라는, 아까 석가래 개념으로 도리 개념으로 동량 개념으로 하겠으니까, 그러나 혹이 양이요, 어떤 것은 지금 구이 같은 경우는 버드나무가 되고 어떤 것은 동량이 되는데, 그죠? 옥전 동량이 되는데, 동은 부승어, 이건 뭐예요? 쇠하니, 그죠? 바로 석가래라는 뜻입니다. 석가래 쇠자. 그 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석가래를 짊어지는 것이니 바로 뭐다? 목지 강자애라. 나무에 다른 것을 짊어지기 때문에 나무에 강한 것이라. 양은, 그죠? 버드나무는 위 한즉, 만약에 가물면 목지 약자라. 가물면 나무가 약해지는 것이라.
차괴 본말 개약이요 이 근어 본이니 이 괴는 본말이 다 약한데 이는 그죠? 그 뿌리에 가깝고 오는 근어 말이라 오는 바로 저 끝과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뭐라고 했나요? 균위 목지양녀라. 둘 다 그죠? 둘 다가 나무에 약한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괴상으로도 봤지만은 총나라 중이 얘기했다는 그죠? 이 구이 같은 경우는 바로 고양이라 표현했고 저 위에 있는 저기 뭐야 그 구호 같은 경우도 역시 고양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나무의 그 약한 걸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참 볼만하죠. 아래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상활 노부여처는 과이상냐라. 공자도 이렇게 표현하셨죠. 너 뭐야 지나침으로써 그죠? 지나침으로써 서로가 더부는 것이라. 이렇게만 표현은 공자도 여기에 대해서 뭐 굳이 같아붙다 저 뒤에 보면 무불리라 했는데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듯한데 아마도 부모님을 생각하신 듯한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엄마는 또 어떻게 했던가요?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마도 이 숙량을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무덤에 대해서 안 가르쳐 줬었죠.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그 죽자 나중에 그 공자가 두루두루 알아보고 아버지 무덤을 찾아서 그 뭐야 이른바 이제 그 절하고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마 무슨 이런저런 생각이 드셔서 그냥 과히 상녀야라 하고 딱 끝내고 마셨네요. 정자왈 노부이 열소녀하니 그죠? 노부이 소녀하고 소녀지 순노부는 그죠? 노부가 소녀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소녀가 노부를 따르는 것은 기상녀 과어 상분하니 그 서로 더불미 그죠? 떳떳한 일반적인 그 분수보다는 지나치니 위 구이 초육 음양 상여지 화는 그죠? 구이와 초육의 음양이 서로 더보는 이 화합함이라는 것은 과어 상례라. 그죠? 일반적인 것 떳떳함보다는 지나친 것이라. 보통보다 떳떳함이라보다는 보통보다는 지나친 것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제 그 가운데 저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하고 지금 구이하고 구호는 자 아까 그 총나라의 그 중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좀 약한 나무로 표현했고 여기 같은 경우 다 이제 나무인데 그죠? 아까 팅묘 나무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가운데니까 속에 있는 거니까 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둥 같은 경우는 요거는 바깥으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석가리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끝에 여기는 보이잖아요. 그죠? 동그란 거 쭉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간 도리들은 거의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삼과 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도리 개념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리가 어떻게 되느냐?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동량이 흔들리니 흉하니라. 저 지붕이 지금 무너져 내리면은 뭐 사람들이 다 깔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거 대과지 시하여 무릇 대과의 때에 거쳐 하면서 흥 대과지 공이라. 대과의 공을 일으키고 대과지 공과 입 대과지 사는 대과이를 세우는 것은 비강류 득중하여 강류하면서 그 다음에 강과 유를 다 겸비하면서 이런 뜻이겠죠. 하면서 중을 얻어서 취어이니 자보즉 다른 사람에게서 취하고 또 취하여서 스스로를 돕게 한다면 불능야라. 그죠? 능하지 아니함이 저 위에 비 없는 돕게 하지 아니하며 저기까지나 비 아닐 비자의 비를 강류 득증 취어이니 자보즉 다른 사람을 취하여서 자기를 스스로를 돕게 하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한다면 능하지 못하니라. 능치 못하니라. 기과어 강과즉 이미 강과함을 지나치면 불능여 인동하니 능히 다른 사람과 같이 하지 못하니 상상지 공도 일반적인 이러한 공도
상불능 독립이온 오히려 능히 홀로 서지 못하는데 홀로 세우지 못하는데 하물며 대과지 사호와 그랬죠. 이 성인지 제로 성인의 재질로서 수소사라도 작은 일이라도 필취어 인이언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서 취하거늘 당천하지 대임즉 천하의 대임을 맡았다면 즉 가지이라 가히 알 수 있느니라. 그죠? 그래서 932 태과지 양하여 932 태과지 양으로 태과의 양으로서 부의 강이 작어이 부득 중하니 다시 또 강으로서 스스로 그 자리에 거처하면서 중을 얻지 못했으니 그냥 과강하기만 할 뿐이죠. 강과지 심자이라 강의 과함이 심한 자이라 이 과심지 강으로 그래서 과함이 심히 강함이 지나침으로써 동즉 움직인다면 원어 중화의 불어 중심하니 중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거스리는 것이니 안능당 대과지 임화 어찌 능히 대과의 소임을 감당하겠는가. 그러므로 불승기미 소임을 이기지 못함이 여동지요라. 그죠? 마치 석가래가 아니라 기둥이 흔들리는 것과 같으니라. 도리가 흔들리는 것과 같으니라. 지붕해도 상관이 없겠네. 흔들리는 것과 같으니 경패기실하니 그래서 그 집이 기울어져 무너지니 시흉예라. 이로써 흉하니라. 취동위 상자는 동을 취해서 상으로 삼은 것은 이기무보이 불능승 중임예라. 그 도움이 없이는 능히 그 중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혹자가 말하기를 삼은 손체이면서 응호상하여 위와 응하여서 위라고 하는 것은 삼이니까 상육이죠. 상육과 응하여서 기무용리지 상호와 어찌 그런데 응하는데 그죠? 응하니 그런데 어찌 유를 쓰는 상이 없는가. 그죠? 삼의 도움을 음양 짝이 되니까 상육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왜 지금 이 효사 속에는 용류의 뜻이 없는가, 있지 않는가, 그죠? 어찌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어찌 있으리요, 어찌 그 용류의 그 뜻이 있겠는가? 왜냐? 대관 상황에서는 유는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응이라는 것은 지상종예니 바로 뜻이 서로 따르는 것이니 삼방 과강하고 그죠? 삼은 바야흐로 과강하고 그 다음에 과강하여 사광하여 상능 계기 기지호와 위가 그 뜻을 능히 매겠는가. 너무 과강한 자를 어떻게 계속 따르겠느냐 이 소리예요. 자기 고집만 잔뜩 있을 테니까. 그래서 구삼은 누구로부터 도움도 못 받는 것이고 주자는 이에 대해서 3, 4, 2효가 괴지 중하니 괴의 가운데에 거처하니 바로 저 속으로 들어가 있는 바로 도리의 상이라 이렇게 됩니다. 구삼이 이 강 거강하여 강으로서 강에 거처하여서 불승기중이라 그 중함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무거움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요이 점흉이라. 상은 흔들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은 흉하니라. 다음 쭉 넘어가서 지금 넘어가기 전에 뒤에 보면은 구사 같은 경우 동융기를 해놓고 똑같은 가운데 있는 인데 구삼 같은 경우는 동요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나눠 보는 것에 대해서 저 마지막에도 나오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그 상활 앞에 514쪽 그 앞줄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석의 이시왈 뭐라고 하냐면 하괴는 그죠? 하괴는
상이 실하고 하가 약하고, 그죠? 위에 있는 2호와 3호는 실하고 아래가 지금 약하고, 그 다음에 약하니, 그래서 위는 어떻게 된다? 기울어지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삼거 하계지 상이 왈, 그죠? 세 번째 자리가 아까 3효가 9삼효가 학기의 위에 거쳐 하였기에 동요 흉이라 하니, 이것은 언하약이 무조해라, 아래가 약하여서 도움이 없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상괴는, 그죠? 상괴는 지금 위에 택괴는 바로 위가 약하고 하실, 아래는 실하니, 그래서 아래가 실하면 가제라, 그죠? 가히 실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구사는 어떻게, 사는 거 상괴지 하이, 상괴의 아랫자리에 거처하였기에 왈, 뭐라고 했냐, 동융이니, 그래서 석가래가 이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솟아 있으니, 그러니까 지붕으로서 잘 받치고 있으니 길하다라고 했으니, 하실이 분류해라, 아래가 실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 차 2효는, 이 지금 9삼효와 9사효는 당, 분, 상하, 체언이라, 아래 위를 나누어서, 아래 위에 체를 나누어서 보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에 대한 아주 정확한 해석을 이렇게 해줬고요. 마지막에 또 정리할 때도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자의 전을 보면은, 상활, 동요지 흉은 불가히 유보야일세라, 가히 도움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도움을 두지 못하기 때문이라. 왜? 사람이 말이야 너무 간과해가지고서는 누가 도와주려고 나 필요 없어 하고서 딱딱 거절하는 사람들, 사람이라고는 항상 우리가 돕고 살고 돕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내가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른 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좋은, 그죠, 제안을 하면은 듣는 게 도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밉더라도 선한 말 가려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때로는 사람이 선한 말을 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곽계의 구상 같은 경우는 너무 간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누구로부터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겠네요. 강과지 과즉 불능 취어인하고, 강과가 지나치면 능히 다른 사람에게서 취하지 못하고, 인력 불능 친보지하니, 다른 사람들 또한 능히 친히, 그래서 돕지 아니하니, 그래 네 알아서 잘해봐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마치 동이, 저 있는 도리가 요절하여 마침내 흔들려서 끊어지고 불같이 보해라, 다시는 지탱하여서 돕지 못하느니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실지 중하니, 바로 집의 속에 들어가 있으니, 불가 가 조하니, 가히 누가 가서 들어가서 도울 수도 없으니, 시 불가히 유보해라, 가히 그래서 도움을 두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거를 어쨌든 저 잠깐만 뭐 전체 읽을 필요는 없고, 세 번째 줄에 보면 밑에 중개장시왈 해놓고, 중개장시 잡기 전에 보면은, 우리가 놓쳤구나. 잡기 전에 말하기를 대관은 뭐라고 했다? 전이라. 대관은 바로 쓰러지는 것이라, 넘어지는 것이라 라고 했으니, 대하지 전은, 그죠? 큰 집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은 비일목 소능지요, 나무 하나가 능히 받치는 것이 아니고, 나무 하나가 능히 받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삼이 강거 강강지 과자니, 그죠? 삼이 강으로서 강에 거처하여서, 이 강거 강하여 강지 과자니, 그죠? 강에 과한 자이니, 과강즉 지나치게 강하면 전리라, 끊어지느니라. 그러므로 동유지 흉이니 구독당지라, 구가 홀로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 황 삼여 상응한데, 상부 이유거 유하여 불승 기중이라. 그런데 그죠? 하물며, 그런데 삼이 상과 더불어서 응하는데, 그 상육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유로서 유에 거처하여서
능히 그 무거움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불가히 유보해라. 그래서 조금 주저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무너질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붕이 무너지는 거니까 이거 지붕 무너지는 거다. 어떤 나무 하나를 뭐 이렇게 보강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아예 다 무너지는 거니까 누가 이런 지붕이 무너질 정도가 되면 누가도 이건 도울 수 없고 결국은 뭐냐면 전체를 다시 다 흩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이건 공자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내용이네요. 원래 공자가 워낙 정확하게 표현 잘하시니까 요것만 하나 들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 구사 동룡이니 길커니와 유타면 인하니라 그랬네요. 그 석가래가 자 용이다라는 건 이미 지붕 위에 올라가니까 융성이라라는 말이죠. 위에 이렇게 볼록 솟아 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 길커니와 지붕이 잘 지금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있으면 그 스스로가 자기 역할 내가 온 나라를 잘 덮어주는 뭐가 돼야 돼요? 지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 말고 다른 만약에 사심이 낀다. 나의 공변된 그 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된 사심이 끼어서 나 홀로 뭐 하려고 한다. 그럼 다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있으면은 인색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자의 전에 보면 사거 근군지 위하니 구사가 임금 가까이의 자리에 거처하니 당 대과지 임자야라. 그래서 대과의 소임을 맡은 자이라. 유에 거처하면서 구사가 그죠? 유에 거처하면서 위능용 유상제라. 그죠? 능이 바로 유를 써서 서로를 건너는 자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구사하고 초육하고 음양은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불과즉 그런데 이윽고 불과강즉 능승기묘 그래서 유의 도움도 얻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과강하지 아니하면 그 소임을 바로 이길 수 있으니 마치 여동지 융기하니 그죠? 그래서 마치 그 지붕이 석가래 그 동량이 위에 이렇게 솟아올라 있는 것과 같으니 이로써 길하니라. 기륭은 그죠? 기륭이라라고 표현하고 이 올라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은 불하요지 의라. 아래가 흔들지 못하는 뜻을 취한 것이라. 대과지 시에 비양강이언을 그죠? 비양강이면 양강이 아니면 불능제요 능히 건너지 못하고 그런데 이 강처유하니 강으로서 유에 처하니 위득의니라 그죠? 또한 마땅함을 얻은 것이 되느니라. 거기서 양강이 아니면 능히 건너지 못하는데 또 역시 과강하더라도 쉽지는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구삼하고 지금 대비하는 겁니다. 약우여 초육지 음으로 또한 초육의 음과 더불어서 상응하니 즉 이것이 바로 과예라 바로 지나친 것이라. 이 초육과 더불어서 상응한다면은 이것이 과예라. 이건 건넌다라고 해야 되는데 건널 수 있느니라 과야라. 이 기강유 이미 강하고 또 유가 득의 강유가 마땅함을 얻고 그다음 강유가 마땅함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음자리에 양이 왔다라는 구사 자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마땅함을 얻고 그리고 그 뜻은 다시 또 다시 초구와 응하니 이거가 되는 거죠. 초구와 응하니 시유타이니 이것이 그래서 다른 뜻이 있는 것이니 유타즉 다른 것이 있다면 유로 강하여 오히려 강에게 누가 있어서 수미지어 대해라. 비록 대해까지는 큰 해칭까지는 이르지는 아니했지만 역가인예라 또한 인색하니라. 지금 제가 해석을 약간 좀 잘못했던 것 같은데 유타면 인하니라 아까 이제 유타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라는 거 하고 구체적으로 동룡이니까 구사가 이미 스스로가 강과 유를 겸비한 덕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죠? 나 스스로가 우뚝 서서 이것만 잘 지키면 되는데 누구하고 저 초육하고 요렇게 이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면 뭐가 돼요?
쪽으로 가서 흔들흔들한다. 이 상 자체는, 그러니까 유타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사가 초육과 응한다. 그래서 여기로 가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죠? 가지 말고 스스로의 덕을 여기서 그냥 펼칠 뿐이라 이 소리입니다. 상을 보고 표현하면 해야 되는 거니까 펼칠 뿐인 것이라. 그래서 대과지 시엔, 그죠? 대개가 대과의 때에는 동즉 과해라. 움직이면, 그죠? 과한 것이라. 유타라고 하는 것은 변유타지니, 그죠? 뭐 문득 다른 뜻이 있는 것을 말하니, 바로 이는, 그죠? 위 부족지의라. 좋기, 그죠? 부족한 뜻이 되고, 그래서 위 가소해라. 그죠? 가히 작은 것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작은 것을 소탐 대실, 여기서 결국 그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양으로서 지금 굳건하고 강한데, 그래서 그죠? 이 지금 대과를 지금 이미 건너 있잖아요. 그죠? 건너 있는데 저 밑에 것까지 취하려고 하면 소탐 대실하게 된다라는 바로 그 뜻을 표현하는 거네요. 혹자가 말하기를 호괄 이비 초즉, 이가 초와 가까우면 무불리 언을, 그죠? 이롭지 아니함이 없거늘, 이는 그죠? 구이 같은 경우는 그 초육과 가까워서 곧 이롭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죠? 했거늘 사약 응초즉, 사가 이미 초과 응한다면, 초육과 참 응한다면 인색하다라고 말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라고 했죠. 위리는 하야오 왈, 이득 중이 비어 초하여, 이가, 그죠? 구이 같은 경우는 중을 얻었고, 또 초하는 가까워서 위이유 상제지 의라, 그죠? 상제지 의요. 유로서 서로를 건네주는 뜻이 되고, 그런데 사와 초 같은 경우는 위정응이나, 그죠? 뜻은, 그죠? 바르게 응하기는 하지만은 지상계, 얘라. 뜻은 바르게 응하고, 뜻을 바르게 응하면서 뜻이 서로 간에 매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응한다라는 건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얽히는 것인데, 구기 거사하니, 구가 이미 사에 거처하니, 자기 스스로가 강류의 그 마땅함을 얻은 것이거늘, 부견, 개어 음하여, 그죠? 다시 또 음에 매여서 이해 기 강즉 그 강을 해친다면 가히 인색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되겠네요. 그럼 얘도, 그죠? 얘도 음으로서 이미, 강으로서 이미 강류의 덕을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매이는데, 이게 그럼 뭐, 이거 잘못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대과는 건너서 나가는 거죠. 전체적인 뜻이. 그죠? 아까 유왕이라 그랬습니다. 전체 개수. 이거를 지금 건너서 손목이 지금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요 힘을 얻어서 지금 더 나가려고 하는 바로 그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그 얘기를 했으려나? 한번 저희를 볼까요? 누구 거냐? 반몽기라고 한 사람이 쓴 거. 반몽기가 왈 구사이 대신지 위니, 그죠? 구사는 대신에 위가 되니 역동상이라. 또한 역시 그 동의 상이라, 나라의 동량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이니 이 강거 유하여, 그죠? 강으로서 유에 거처하면서 내적히 평이라. 그래서 그 평평함에 평평함에 나아갔으니 이로써 융이 길려라. 그래서 융성하여서 길한 것이라. 연이나 하여 초육지 소인이라고 했네요. 그죠? 아래로 초육의 소인과 더불어서 위응하니, 그죠? 응함이 되니 비유 부족이 신용하고, 그죠? 좋기 바로 신용으로서 신용으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기즉, 여기다가 음까지 더한다면 반과호 유이라. 오히려 유에, 그저 지나친 것이라. 그러므로 유타즉 있냐라 이렇게 표현했고, 일단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이 양거음하니, 양으로서 음에 거처하니 과히 불가라. 지나친데도, 그죠? 지나치지 않느니라. 지나친데도 지나치지 않느니라. 그죠? 그러므로 기상이 융이 점길이라.
그 상이 우뚝하면서 융성하면서 점이 길하니라. 그러나 하응 초육하여 아래로 초육과 응하여서 이유 제지즉 유로서 건너려고 한다면 과어유이라. 오히려 유가 지나침이라. 유의 지나치니라. 그러므로 개의 유타즉 있냐라. 다른 것이 있으면 인색하다고 경계한 것이라 라고 했고, 유타즉이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공자가 상활 동룡지 길은 불료호 하야 일세라. 그러니까 동룡의 기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흔들지 못하기 때문이라. 구사 자체가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죠, 여기 지금 표현한 아까 얘기했던 바로 소인배들이 와서 나를 여기는 대과니까 그죠, 흔들어도 흔들리지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아래에서 흔들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만큼 단단하고 굳세다라는 개념이 되고, 동은 융기즉 길하니. 그죠, 이 저 들보라고 하는 것은 우뚝 서 있어야만이, 그죠, 융기 올라와서 일어나야만 길하니. 불요곡이 취하예라. 흔들려서 구부려져서 아래로 나아가지는 못하느니라. 그래야 흔들려서 나가지 못하느니라. 못하니 위불하게어 초해라. 다시 말해서 아래가, 그죠, 아래에서 매지 못하는, 아래로 내려가 매지 못함을 이름이라. 매지 아니함을 이름이라 해야 되겠고, 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구호는 자 고양이 생화 그랬네요. 앞에서 구이 같은 경우는 고양이 생재라 그랬죠. 뿌리를 낸다 그랬고, 구호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위니까 아래는 여기다 박으니까 이렇게 해서 뿌리를 내는 것이 되고, 여기도 같은 음하고 있으니까 양이라 해서 고양, 이미 고목인 그 양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꽃이 활짝 탁탁 터지는 상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생화라 이렇게,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을 화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풀에서 꽃 피는 것은 영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풀에서 꽃 피는 것은 자 영이 되고, 나무에서 꽃 피는 것은 화가 되고, 꽃 폈는데 열매 맺는 것은 뭐라고 했나요? 꽃 피는데 열매 맺는 것은 수라 이렇게 표현했죠. 꽃은 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영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꽃을 화, 그 다음에 풀의 꽃을 영, 그 다음에 꽃 피고 열매 맺는 거 수. 그래서 우리가 이삭수 이렇게 표현하죠. 이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꽃만 피고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영,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구호는 보면은 고양이 생화하며 꽃을 피웠으며 노부 듣기 사부니. 늙은 지엄이가, 사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장부 개념으로도 됩니다. 젊은 지아비를 얻으니 허물이 없지만은, 뭐 음양이 서로 짝하는 것이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냐마는, 그러나 이거 뭐 참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기를 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생하는 것이 되고, 이 지금 열매 맺을지 아니할지는 지금 모르는 것이 되는 거죠. 어쨌든 화한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뭐 이것도 꽃 피고, 버드나무는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버드나무는 뿌리 번식인가요? 그러니까 늙은 그 고목이 꽃을 확 피웠다 그러면 꽃을 피운다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시들어 버릴 것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이 같은 경우는 바로 자식을 이렇게 얻지만 여기서는 바로 이제 시들어 버릴 것이라. 구호 그게 우리가 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 여기 지금 저녁 때죠? 그죠?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 이미 들어가서 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양 같은 경우는 손방이니까 우리가 괴상으로도 놓고 보면 되죠. 손방이 동남 손방이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래서 초생딸이라고 하는 것도 초생딸,
그 다음에 초하루 이런 걸 전부 다 뭐라 그래요? 길하다라는 개념으로 쓰죠. 초하루를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앞으로 이제 점점 달이 커질 것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지금 어둡기는 하지만 점차 밝아질 것이라는 이른바 희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저녁 때다 그럼 뭐가 돼? 무슨 일을 다시 벌이기는 어렵죠. 들어가서 쉬게 되고 다 잠잠하고 죽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되고, 뿌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아까 뿌리라고 하는 것도 재라고 표현하는 것을 뭘로 했냐면은 여기서 그죠? 다시 이제 씨앗이 싹이 트서 다시 나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무구나 그다음에 허물이 없다 이제 명이 무예라 이렇게 표현했고, 9호 당 대과지 시하여 대과이들을 당하여 본이 중정이요. 그죠? 본래는 본이 중정으로 거존이라, 중정으로서 높은 자리에 거처하느니라. 그러나 하무응조하고, 구이 같은 경우는 내가 밑에 있는 초구하고 짝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음양 짝도 안 되고, 그래서 응하여 돕는 도움이 없고, 고불능성 대과지 공, 그죠? 그래서 진실로 능히 대과의 공을 이루지 못하고, 또 위로는 상피 과극지 음하여, 위로는 그죠? 이미 지나쳐서, 그죠? 지나친 음과, 그죠? 과극이다 그러면 대과의 끝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그죠? 대과의 끝에 있는 음과 가까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과극. 대과의 끝에 있는 음과 가까워서 기소상제, 서로 구하는 것이, 서로 건너는 것이 고양지 생화라, 마치 고양의 꽃이 핀 것과 같으니라. 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생근 재즉 능 부생하니, 아래에서 뿌리를 내리면은 그저 뿌리가 나오면 능이 다시 살아나는데, 대과지 양, 그래서 대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흥성사 공예라. 흥성사 일의 공을 일으켜 이룸이라. 부생하니, 대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죠? 일의 공을 일으키고 이룸이라. 그런데 지금 화수니 위에서 그죠? 꽃이 피어서, 그죠? 이삭이 달리니, 이거 열매가 맺다. 하여튼 화수에는 꽃이 핀다라고 해야 되네. 위에서 꽃이 피니 수유소발이나, 꽃이 나와서 비록 발표가 됐다. 꽃 핀 것이 있지만, 그죠? 꽃 피기는 했지만은 무익어 고해라. 그죠? 고목에게는 무익이라. 그죠? 이익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상육 과극치 음이니, 그리고 또 상육은 과극한 음이니 노부이고, 그 다음에 오수 비소나, 오가 비록 젊은이는 아니지만, 그죠? 젊은이는 아니지만 저 위에 있는 노부에 비하면 비노부즉 위장의라. 그래서 장부가 되느니라. 40대 50대 이렇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일작 장부요 일작 사부라 이렇게 됐죠. 어떤 곳에서는 장부라고 썼고 어떤 곳에서는 사부라고 썼다 이 발음입니다. 장부니 오에 대해서는 무소레아라. 그죠? 힘입을 바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반칙, 그죠? 오이 도리어 부를 얻었다라고 일컬으니라. 과극지 음이 이미, 그죠? 대과의 끝에 있는 음이, 이렇게 대과의 끝에 있는 음이 득양지 상제하니, 이미 양의 서로 건냄을, 서로 구함을 얻었으니 불리 무익야로되, 그죠? 이익됨이 보탬이 되지 아니함이 없는데, 이 사부의 득 노부하니, 그런데 사부로서 노부를 얻었으니 수무손구라. 그죠? 수보 죄구라. 죄나 허물이 될 것은 없지만은 수미피하라. 특별히 또 아름다운 것도 아니니라. 그래서 무구무예라 하니 상해 부원기 가추해라. 그런데 공자는 이걸 보시고 뭐라고 했느냐? 추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기 누구냐 그 주공께서는 그냥 무구 그저 무구도 무구나 그냥 무엘이라 했지만 공자는 아니다. 좀 남들 보기에는 좀 추접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이죠. 구호 양과지 극연을 구호가 지금 사양 가운데에서 대과의 가장 그저 양이 그저 제일 많은 그 끝에 있거늘 우비 과극지 음이라. 그런데 또 대과의 제일 끝에 있는 음과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상점이 개여 이 반이라. 다 이와는 반대되느니라 라고 했고요. 여기서 그 밑에 남전 여시 여대림이 말한 거 보면은 구이 제 초육지 상하니 구이가 초육에 가까우니 가깝고 구이 제 초육하고 구이는 초육에 위에 있고 초육지상 구이는 초육에 위에 있고 상하고 상하니 노어 초육이라 그죠? 노는 초육에 대해서이라 그죠? 노라고 하는 것은 초육에 아니다. 초육보다 늙은이라 참. 다시 구이는 그죠? 구이는 초육에 위에 있으니 그죠? 구이는 초육에 있으니 주어가 전부 다 구이가 되는 거죠. 그 늙음은 초육보다 위에 있는 것이라 이 소리죠. 초육보다도 늙었느니라. 여기서 어쩌 비교급을 해서 초육보다 늙었느니라. 그러므로 구이에 대해서는 뭐라냐 여처라고 했으니 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 하냐 미가자이라. 여기서 요거 참 잘 풀이했더라고. 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집가지 않은 자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구호는 재상하여 그죠? 구호는 재상한데 구호가 위에 있는데 뭐냐면 육보다도 그러니까 뭐예요? 육지하 그죠? 육보다도 아래에 있으니 소어상이라 그죠? 위에 있는 뭐예요? 상육보다도 젊은이니라. 그러므로 뭐라고 했다? 사부라 했으니 그죠? 사는 미취자애라. 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장가가지 아니한 남자라 이 소리일까. 장가가지 아니했는데 한번 시집 갔던 여자를 그죠? 이렇게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 나오겠어요? 여기 이 여자는 뭐 한다? 다시 하는 건 재가가 되는 것이 되고 여기 있는 여자는 초혼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자는 노부니까 이거는 뭐 재취를 얻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밑에 어딘가 그 표현을 참 잘 표현해 놨던데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운봉호 씨인가? 운봉호 씨 거랑 보면은 고양이 재는 그저 가히 부생이라 그저 가히 다시 그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고양이 화는 그저 살아나는 거 부생이요. 고양이 화는 원기사해라 그저 속기사해라. 그 죽음을 빨리 그러니까 죽음에 멀지 않다. 죽음 빨리 죽을 것이라. 꽃이 확 피면은 그 다음에 또 확 또 지른 거니까 그래서 뭐 죽을 것이라 빨리 죽을 것이라. 노부 듣기 여처는 그죠? 노부 듣기 여처는 유가 생육이요. 그죠? 가히 낳고 기를 수가 있지만은 기를 수 있지만 오히려 가히 낳아서 기를 수 있지만 사부이 유 노부는 그죠? 사부이면서 노부를 두는 것은 무부생도야라. 그죠? 다시는 생하는 도가 없음이라. 그러므로 반칭 도리어 뭐냐면 반대로 그죠? 노부 듣기 사부라. 그죠? 그래서 노부가 그 사부를 얻는다라고 했음이라. 위상육은 그죠? 음유 과극하여 득양이면 본리무익이라. 득양이라도 그래서 위에 있는 상육은 음유이면서 과극하여서 양을 얻더라도 득양이라도 부득무익이라. 이롭지 아니함이 없지만은 그런데 운무구자 그죠? 허물이 없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음욕양 음이 양을 얻고자 하면 비양지 구해라. 이것은 양의 허물이 아니니라. 그러나 역 비미야라. 또한 아름답고 또 없느니라. 여기가 아니구나.
저긴가 보다. 그 다음에 후제 풍시, 아니, 후제 누구의 풍시 맞죠? 후제 풍시왈. 합 2호 양효의 상이라. 2와 5가, 2의 5의 양효를 합한 상으로서 관직컨대 본다면, 그죠? 이걸 합하여서 2와 5의 양효를 합하여서 본다면 해석이 이렇게 되겠네요. 구이는 그 구이의 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부의 상이고 초육은 생제니 그죠? 초육은 그 뿌리를 내는 것이니 여처지 상야라 이렇게 돼 있죠. 여처지 상이라 상이고 그 다음에 곧 구호는 당위 양이니 그죠? 구호는 또 마땅히 역시 양이 되는데 금리 상육이 고양이라 그런데 지금 상육 때문에 그죠? 상육 때문에 고양이고 고양이고 노부이라 구이 반이 생화하니 그런데 구호가 도리어 꽃을 피운 것이 되니 사부라고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역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개위 고상이라 다 지금 여기서는 그 고목의 상이 바로 늙은이니 제 양효적 양효에 있으면은 위 부가 되고 제 음효에 있으면은 위 뭐가 된다? 그 지어미가 되어서 이 양자 불구어 음양지 효야라. 저기 뭐야 그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효에 대해서 구애하지 아니하니라 또 말하기를 성인께서 입상하여 상을 세워서 이 진의하고 그죠? 그 뜻을 다 하시고 그래서 천하지 사물의 변함을 무불비자 하시니 그죠? 다 갖추지 아니함이 없으시니 노부지 등 여처는 그죠? 여기 보게 나오죠. 노부가 여처를 얻었다라는 것은 뭐 한 것이다? 남자 개념이니까 재취 여지요. 그죠? 다시 그 재취야 여자를 그저 다시 취한 것이 아니 재취요. 그죠? 여처 재취요. 그다음에 여지 부 어디로 가야 되냐? 여지 부야라. 재취 여지 부야라. 여자를 얻어서 그죠? 재취한 것이라, 재취한 남편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재취 여자를 얻어서 다시 장가간 남편이고, 그 다음에 노부지 득사부는 그래서 노부가 사부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 여자가 그죠? 여자가 부가 그죠? 지어미가 제가가 되는 거죠. 제가하였고 부는 그 지아비는 뭐가 돼? 아직 장가가지 아니한 남자이니 범일륜지 변에 그죠? 변의 갖춤이 일륜의 변함의 갖춤이 현어 상이라 이 상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라 이렇게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양이냐 음이냐의 주장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건데 그 겸산 맞아요? 겸산곽시왈 노부여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강이 주장이 되고 유가 돕는 것이니 대과지 등야라 이것은 대과를 얻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때 구의에서는 무분리라 했고 그런데 노부가 사부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냐 유가 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이 보조를 하는 것이니 이것은 대과의 이름이라 그러므로 무예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을 주장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 상활 고양이 생활은 하가구야며 노부사부 역가추야로다. 그죠? 고양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노부사부 또한 가히 추하니라. 그래서 공자가 아예 딱 잘라버렸네요. 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근이 생화면 그죠? 뿌리가 내리지 않고 꽃만 피었다면 선부고이라 다시 돌아서 시들어버리니 하는 구호며 얼마나 오래 갈 것이며 또 노부득사부하니 그죠? 노부가 사부를 얻었으니 기능성 생육지 공일이요 어찌 생의 공을 능히 이루겠는가. 그래서 여기 가추야라. 뭐 정자도 딱 잘라서 공자 말씀 그대로 따르셨네요. 상육은
그런데 이제 대과계의 가장 상륙인 음에 대해서는 과선멸정이라 흉한이 대구라. 예, 크게 지나간다, 크게 건넌다 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건너다가 너무 지나치게 건너다가 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과를 건너기 어렵죠. 그러다가 힘이 딸려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머리를 그냥 딱 찧어가지고 그래서 이 말을 이름이라. 다시 말해서 면목이 없다 이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저 봄에 소임에 붙이는 힘에 붙이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은 많고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 그 참 면목을 잃게 돼 버린 것이라. 그래서 흉하니 그저 허물함이 없느니라. 허물할 데가 없다 이 소리죠. 허물함이 없느니라. 허물할 데도 없다. 다 네가 잘못한 건데 누구로 허물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뜻이 되겠죠. 상륙은 이 음류로 처 과극하니 그저 과극한데 대과의 끝에 거쳐 있으니 시소인이 과상지 극렬하. 이것은 소인이 그저 그 떳떳함 일상적인 떳떳함을 지나쳐서 그저 다한 자이라. 소인지 소위 대과는 소인에게 이른바 대과라고 하는 것은 비능위 대과인지 사회라. 그저 능히 대과한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 없고 즉 다만 과상 원리하여 그저 떳떳함을 지나치고 그저 이치를 건너뛰어서 불휼위망하고 그저 그 위태로움 위망함을 구휼하지 못하고 이 험도 화이이라. 오히려 그 험도를 밟고 그저 험함을 밟고 화를 스스로가 밟을 뿐이니 여과섭어 수라야. 근데 이미 그저 저 물을 건너야만이 물을 건너다가 과섭어 수라가 이렇게 되겠죠. 수라가 지멸몰기 정하니. 그래서 마침내는 그 이마를 그저 멸몰하는데 이마가 멸몰했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물에 빠져 죽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빠져서 그 흉을 가히 알 수 있으며 소인 광조의 자화라. 그러다면 소인이 거의 광조에서 미치광이처럼 그저 조급해하면서 스스로 그 화를 부르는 것은 개기의야라. 대개가 그 마땅함이니 스스로가 부른 거지. 부장하우리요. 다시 장차 무슨 허물이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그러므로 왈무구라. 그래서 허물할 데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허물할 데가 없느니라. 언자위 지지하여 스스로가 하여서 무소 원구해라. 원망하거나 누구를 그저 허물할 바가 없으니 인택지 상이 취섭이라. 여기서는 연목교의 그 상으로 인하여서 건넌다라고 하는 섭자의 의미를 여기다가 집어넣었고, 사람으로 표현하면 제일 앞이니까 이마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상활 과섭지 흉은 불가구연이라. 바로 가히 허물할 데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서 허물하지 못하느니라. 허물할 데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허물하지 못하느니라. 스스로가 불러일으킨 것을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바로 이 소리라 그랬습니다. 전에 보면은 과섭지닉은 물을 건너다가 그저 마침내 빠지는데 이르는 것은 내 자위지니 스스로가 한 것이니 불가히 유구예니 그죠. 가히 허물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니 언무소 원구해라. 원망하고 허물하는 바가 없음을 말함이라. 허물할 데가 없음을 말함이라. 과섭멸정에 대해서 첫 번째 있는 그 주자의 해석은 바로 지금 그 허물할 데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 뜻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어려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저기 보면은 저기 어려운 게 아니라 주요 괴상 비교하는 거. 그 후제풍시왈 제일 끝에 후제풍시왈 보면 역은 대체로 상하의 획이 정자로 돼. 그죠? 상하의 획은 다 각각에 그쳐져 있는 거죠. 전체 괴상을 보면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쭉 해나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중분 반 획자인가요? 반 대지위 상이니. 그런데 이 속을 따라서 가운데를 나누어서 반대가 되는 상이 있으니 비탁괴 상지예라. 다른 개와는 서로
상응하는 이에는 아니니라. 가운데를 따라서 반대가 되는 것, 이럴 땐 뭐가 있냐면은 지금 나왔던 뭐예요? 지금 나왔던 태풍 대각계 딱 자르면 서로 반대가 되는 상이죠. 그 다음에 바로 요거 앞에 있었던 무슨 게 살레 이익계 가운데 따라서 서로 반대가 되죠. 그 다음에 거기 누구 나오냐? 풍택 중북계인가 나오나요? 살레 이익계 풍택 중북계. 풍택 중북계. 역시 가운데 딱 자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뇌산 소각계. 가운데를 딱 갈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딱 갈라서 반대가 되는 것은 바로 이걸 우리가 무슨 개라 그래요? 요런 개를 개 혼자는 부도전 깨고 이때가 두 개 짝지었잖아요. 배합계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합계가 되는데 지금 그리고 여기는 얘네들은 지금 대체로 이때 당시 대라는 개념을 했는데 그래서 이익계, 살레익계, 풍택, 중복계, 뇌산, 소각계는 다 그러한데 착계 여기서는 태풍 대각계는 우명이라 더욱 분명하니 반대가 서로 쫙 되니까 지금 대체로 보면 비슷비슷한데 이거는 뭐예요? 3, 4요 같은 경우 그죠? 3여 4는 대인데 그죠? 3요와 4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태풍 대각계 여기 있죠? 이거 서로 간에 지금 여기도 서로 간에 딱 서로 등지고 있는 거죠.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마주할 때로 보자. 마주하고 있어서 다 뭐가 된다? 위 동상이라. 그런데 위에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융이라 그랬죠. 위에 사유에 대해서는 융한다. 융. 그죠? 동이 융이라 그랬고 기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삼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이 요라 흉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요라고 했으니 했고 또 2호와 5호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짝 하나 마주하는데 이제 서로 간에 이게 접을 때는 그래서 요건 또 마주하는 거죠. 그런데 2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다? 마주하면서 다 뭐라고 하냐? 고향의 상이 있는데 다 늙은 그 고목인 버드나무의 상이 있는데 저 위에 5호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고 고향이 생화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2호에 대해서는 고향이 생재라고 했다. 그죠? 아래는 재라고 했고 또 초효와 상효도 역시 그죠? 대대하는데 그죠? 마주해서 그래서 초효는 뭐라고 했고 자용백모라라고 해서 자용백모에 삼감을 두었고 그죠? 상감이 되고 그 다음에 상효 같은 경우는 뭐가 되다? 과섭 멸정의 흉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체 분석을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잘 해놓으셨고 여기서 대라고 하는 개념이 전부 다 배합계 개념으로 쭉 보시면 돼요. 이 전체를 그 다음에 정리해 놓은 분이 건항구시죠. 건항구시까지를 봐야 되겠네. 건항구시왈 대과의 대과는 그죠? 사양 이음이니 양과 호음이라 그죠? 양이 음보다 지나치니라. 그래서 논전괴즉 전체 괴를 논한다면 3, 4의 양효가 중강하며 부중이라. 그죠? 양을 거듭하면서 또 그 다음에 중과자야라. 중하지 못하고 또 지나친 자이니 중강이 부중즉 광이 그죠? 광을 거듭하면서 부중하면 이것이 바로 뭐다? 시과제라. 그죠? 이것이 아니야 과제가 과자 맞아요. 이것이 과제 이러한 과함이 제 3, 4효라. 그죠? 3소에 있고 3, 4하고 이 부재 2효라. 2와 5효에는 있지 않느니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니까 과강에 대해서 3, 4효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2효와 효에는 아니고 그 다음에 논효이 각각에 있는 그 효의 위치를 가지고 논한다면은 2효와 4효는 이 강으로 거유하고 그죠?
강으로서 다 양효인데 바로 음자리에 거처하고 그래서 불과자애라 지나치지 않은 자애라. 그러므로 그 중에 하나는 길하고 누가 길하죠? 사효는 길하죠. 그 다음에 하나 이효는 그 다음에 이롭다라고 표현했죠. 고양이 생제 무불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효와 오효는 이 강으로서 강에 거처하니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과자야라. 그죠? 과자야라. 그러므로 하나는 흉하고 누가? 삼효는 동요니까 흉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일은 하나는 흉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또 어디 넘어갔나? 가추예라. 그래서 하나는 흉하고 하나는 그 추함이라. 그죠? 시 과제 삼효요. 이러한 이 과음은 바로 삼효와 오효에 있는 것이고 부재 이사효라. 이효와 사효에 있는 것은 아니니라. 그 다음에 관 효소지 사를 가견이니 효가 그저 가르치는 바에 말을 본다면 가히 알 수 있으니 지초상 초효와 그 다음에 초효의 위에 거기서 초효의 위에 있는 이효에 이르러서 초효와 그 다음에 초효와 상효의 초효와 상효죠. 그러니까 초육과 상육에 이르러서 초육과 상육의 두 개의 유, 그죠? 초육이고 상육이니까 그죠? 초육과 상육의 두 개의 그 유에 이르러서 여기 불과자이니 그죠? 또한 과하지 아니한 것인데 아니한 것으로서 위미 아름다움을 삼았으나 그러나 초의 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사양지하 사양의 아래에 그 다음에 엎드려 있어서 승강례라 강을 이었음이라. 그러므로 자용 백모 무구라. 그죠? 자용으로서 그죠? 흰띠로서 띠뿔로서 깔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상육효는 그죠? 상육효는 음이 그 다음에 여포 사양지상 사양의 위를 건너뛰었으므로 승강례라. 이건 강을 타고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과선 멸정하여 흉이라 하니 시지 처대과지 세에 바로 대과의 세상에 처하는데 대과의 상에 처하는데 불욕 강지과 그죠? 그 강의 과함을 하지 오직 그죠? 오직이 아니라 강의 과함을 생각하지 말아야 함을 다시 말해서 잠깐만 이 흉하니 시지 끊어서 합시다. 시지 대과지세 대과의 세상에 처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뭐 어떻게 되냐면은 불유불 욕강지 과하고 그죠? 그 강에 과강하거나 강에 과강하여서 유역 불용어 강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에 과강하면서 유 또한 그죠? 강에 과강함과 그 다음에 유 또한 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소리인데 불 그런 뜻으로 이제 쭉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손으로 정리하다 보면 이게 정리가 되니까 정리해 보시면은 해석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쌍호호시왈 역시 혹이 요거 읽으려고 한 게 요건데 혹이 그 이익괴와 대괴 같은 경우는 그죠? 살래 이익괴와 태풍 대각괴 이런 거 보면 이런 것도 문제 제기를 참 잘했어요. 이거는 지금 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죠? 살래 이익괴와 대가는 서로 간에 대하는 관계인데 그죠? 이렇게 배합괴 방식인데 자체는 그런데 어찌해서 불명소과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얘가 대과면은 여기는 뭐가 돼요? 음이 지나치니까 얘가 소과가 돼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풍택 중북괴하고 그 다음에 뇌산 소각괴도 서로 간에 배합괴가 되는데, 그런데 어찌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양이 요렇게 했는데 이건 왜 대과가 아니냐? 얘는 소과가 되고 이거 시비 붙을만 하죠. 그래서 이게 찍자 붙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 단주에 보면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데려놨으니까, 대개가 대과라고 하는 것은 사양이 제중하고, 그죠? 네 개의 양이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사중이 언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 내과 중한 것으로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소과는 이 사음지 죄언이니, 그죠? 소과라고 하는 것은 그 네 개의 음이 전부 다 바깥에 있는 것으로서 말했으니, 이것은 성인이 내양 외음지 미, 그죠? 안에 있는 양과 바깥에 있는 음에 그전 은미한 것으로서 이 양의 잔의 과자요, 그죠? 이 양과 음이 어느 안쪽에 있느냐 바깥에 있는 것으로서 은미함으로써 뜻을 삼았으니, 양으로서 잔해 안에 있으면은 이것이 과가 되고 과한 것의 주장이 되고, 음이 바깥하면은 과자, 그죠? 바깥에 있는 것으로서 이 과한 것은 이것은 위 객이 되니, 그죠? 그래서 객이 되는 것이니, 대과는 사양이 과성어 내하고, 그죠? 그래서 안에서 지나치게 성대하여서 이것이 주장이 되고, 그래서 승어객, 그래서 객을 이기고, 그죠? 바깥에는 저 음을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 이괴 같은 경우는, 살레 이괴 같은 경우는 음이 그죠? 안에 있으면서 불가의, 이건 뭐예요? 불가의 음이 주라. 그래서 그거는 음으로서 주장을 삼을 수 없습니다. 그죠? 안에 있다고 해서 음으로서 주장을 삼지 못하기 때문에 불명치 왈소가. 그래서 살레 이괴에 대해서는 음이 이렇게 많은데도 뇌가라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되냐, 이 전체에 있는, 그래서 상을 가지고 불명지 소가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자취상어 이라, 그래서 스스로가 그 이에서 그냥 기른다라는 데에서 바로 상을 취한 것이라. 그 다음에 뇌산소각계 같은 경우는 사음이 과성어 외, 그죠? 바깥에서 지나치면서, 그래서 바깥이니까 이건 뭐가 되고 객이 되기 때문에 승어주, 그래서 객이 됐는데 그 객이 누구를 이겼냐? 주인을 이김으로 이겼느니라. 그래, 이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가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약중부지 사양, 중부의 사양이 제외 바깥에 있는데 불가의 양의 객이라. 그런데 이거는 양으로서 양이 바깥에 4개나 있어서 그런데 바깥에 있다고 해서 이걸 객으로 삼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불명할 대과, 풍택 중북괴에 대해서는 양이 아무리 4개가 있지만은 이것을 대과라 하지 못하고 자취상어 중부하니, 스스로가 중부라고 하는 데에서 상을 취했으니, 당 대과지 시 양지 제내자니, 그죠? 그런데 하물며 대과의 때를 당하여 당 대과지 시하여 양지 내제자, 양이 안에 있는 것은 그죠? 4개이고 음지 제외 유이니, 음이 바깥에 있는 것은 오직 2개이니 양성이 음쇠하라. 양은 성하고 음은 쇠한 것이라. 그래서 금지 소과의 양지 내하고, 그래서 이제 소과에 이르러서 양이 안에 있고 내자 근존이라. 겨우 뭐냐면은 안에 있는 것이 존하게 되고, 대개가 2음이 바깥에 있는 것은 침소 점차 소멸하고 있는 것이 침소양, 안에 있는 것을 소멸하면서 4개가 있지만은 시음 반성이 양 반쇠의라. 오히려 양이 그저 음이 성함을 돌이키고 양은 오히려 쇠해지니라. 이것이 바로 대과와 소과를 나누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는 뭐예요? 주객 삼는 거죠. 뭘 주로 삼느냐, 객으로 삼느냐 이거.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은 객이죠. 안에 있는 것은 주인이 되고,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게 나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양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양을 100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이 자체의 상을 보고 하는 것이 되고 이런 경우도 보면은 자 이것도 보면은 양이 4가인데 그럼 대과라 이거 소가가 되기 때문에 대과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여기서는 여기 조금 지나치다. 이거는 의미라는 의미가 되고 뭐가 돼요? 요거 자체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걸 이 자체의 상을 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풍태 그냥 중구라 이렇게 한다 해서 객과 주, 그 다음에 많고 적음 요걸 가지고도 이렇게 이름 붙였다라는 그 분석입니다. 요까지 이제 공부를 하셔야 이걸 세밀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해석 잘 안 된 건 집에 가서 손으로 두들겨서 해석해 보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